예,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어제 한글날이라서 하루 쉬었고요. 오늘은 또 장이 열렸는데 일단 이제 지수는 뭐 큰 등락은 없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지수 얘기는 그래서 크게 할 게 없고 오늘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이제 어제 우리 쉬는 날 그 대형 호재가 하나 터졌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큰 이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 국제지수 WGBI에 편입에 성공했다. 요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코스닥 쪽에 바이오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뭐 한 저기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같은 게 좀 올라갔었죠. 알테오젠은 보합에서 끝나긴 했는데 아무튼 장중에 상승이 있었고 뭐 유한양행 이런 것도 오늘 7%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주들도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반면에 또 시간에서 HLB 관련돼서 종목들의 시간에서 대거 하한가를 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종목들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 아마 시초가에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있어서 HLB 종목들이 왜 시간의 하한가를 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짧게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오죠. 미국 대선 뉴스. 해리스하고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지지율 차이가 나느냐 이 얘기가 좀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잘못된 언론 보도 때문에 수많은 개미들이 또 고통받을 게 뻔히 보여서 그쪽 얘기도 같이 해드릴게요. 할 얘기가 되게 많죠. 이 모든 얘기를 제목에 다 쓸 수 없어가지고 그냥 대표적인 거 그냥 세계 국제지수 편입이랑 저기 누굽니까 HLB 얘기만 써놨는데 뭐 트럼프, 해리스, 바이오 뭐 할 얘기 많습니다. 히토류도 얘기해. 히토류도 있다. 어떤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안 좋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뭐 가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되게 게으르게 생활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해 사람들이. 제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더더욱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아끼지 마시고 시간도 아끼지 마시고 열정도 노력도 아끼시면 안 돼요. 지금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지수부터 잠깐 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수를 안 보고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자, 오늘 지수 이제 마감한 걸 보면은 코스피는 플러스 0.19% 큰 등락이 없죠.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 0.3% 둘 다 큰 등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할 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미국 증시는 뭐 미국 대선 앞두고 계속 신고가 놀이를 하고 있죠. 다우지수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나스닥 신고가 근처, 그죠? 그 다음에 S&P 500 지수 신고가. 그래요. 유럽 증시 뭐 멀쩡하고 일본 증시하고 대만 증시 옆으로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증시는 이렇게 끝났는데 이게 6일이에요. 6거래일 동안 이만큼 올랐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중국인데요. 이게 우리 쉬는 날 어제 폭락했어요. 어제는. 근데 왜 그랬냐면 참 이게 부럽다고 해야 될지 참 중국스럽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자 고점이 여기죠. 최근에 반등 세게 나왔을 때 이건 반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게요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전에 중국의 고점이 2021년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전이잖아요. 네. 그때만큼 올라왔어요. 단 6일 동안. 그러니까 이게 참 부럽기도 하면서도 이게 선진국 증시에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 정도는 아니야. 아무튼 6일 만에 이만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져야죠. 단기 급등했으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은 이렇게 체크해드리면 되고 홍콩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비슷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뭐 특별하게 더 얘기할 건 없어서
지수 얘기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그 매매를 어떻게 하면 지금 제일 좋을지 그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일 쓰기 좋은 매매 기법. 이따가 종목들 얘기할 때 한번 같이 나갈 겁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 지금 이제 WGBI라는 게 있는데 이거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어제 우리 쉬는 날이었는데 어제 뉴스에 이제 갑자기 이런 게 나왔어요. 아침이라기보다 새벽이지. 네. 이 기사도 보시면은 이제 새벽 5시에 기사가 한번 나오죠, 그죠? 뭐냐, 한국이 세계 국채지수 WGBI에 여기 편입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어디냐면 이제 FTSE 러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이거예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요거의 약자가 FTSE인 거죠. 여기 러셀, FTSE 러셀은 채권국가 분류 반기별 리뷰 결과에서 한국을 2025년 12월부터 WGBI에 추가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채가 선진국 국채에 편입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굉장히 큰 호재죠. 이제 뭐 적게는 70조에서 90조 원까지도 이제 돈이 유입될 거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의 이제 외국인들이 보기에 낮에 다 했던 얘기인데 또 해야죠. 외국인들이 보기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 우리의 돈을 저기에 투자를 해도 되겠다. 즉 한국을 믿고 한국 정부를 믿고 돈을 빌려줘도 되겠다. 투자해도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이제 이걸 통해서 대규모 말 그대로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돈을 운영하는 그런 이제 쪽에서는 그 규정이 있어요. 무조건 그 글로벌 벤치마크 그 지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거를 반드시 추앙하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 그런 국채를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딱 해보니까 70조 원에서 뭐 90조 원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돈이 유입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들어오는 게 내년 11월이에요. 내년 11월부터 편입이니까 1년이나 남았는데 뭐 벌써부터 그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이거 자체로 호재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또 선반영되니까 대규모 자금이 먼저 이제 들어오겠지 우리나라로. 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편입이 되면 좋은 게 뭐냐? 요즘에 우리나라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예요? 정부가 돈이 크게 없잖아요. 네. 전 정부에서 채권 발행도 많이 해서 빚도 못 내고 국채 발행도 못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또 전 정부 욕한다고 또 이제 또 대번 또 저기 또 얘기하실 분들 계실 텐데 우리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맙시다. 이런 얘기하면은 대번 나를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이상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그죠?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새 또 많이 올랐죠. 왜냐면 투기 광풍이 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지금 빨리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여건들 때문에 돈도 못 풀어, 빚도 뭐 국채 발행도 못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정부에서 공급을 지금 많이 못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세계 국제지수의 편입됨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80조 원이면요, 70조 원, 80조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게 너무 큰 돈이라서 감이 없는 건데 이거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냐면 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외국인이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팔아서 우리나라 원화를 사겠죠.
그렇죠. 원화를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원화 강세, 원화 강세가 되겠죠. 환율이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그러면 출렁출렁거리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좀 뭐가 문제가 생기는데 통화 환율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는 거죠.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겠죠. 그 원화 강세로 가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우리나라 채권을 사러 들어왔던 외국인이 채권을 뭐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겠죠. 그죠? 수익이 나서 그걸 팔고 그러면 다시 외국으로 가냐? 그게 안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동안 원달러 환율은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생겨요. 환차손. 그러면 아 이걸 여기 지금 팔아가지고 내가 다시 외국으로 나가느니 환율이 다시 오를 때까지 즉 환차손이 안 날 때까지 다시 우리나라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져요. 재투자. 그래서 그게 어디로 들어와요?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WGBI에 편입되고 나서 언론사에서 굉장히 이거 호재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WGI 편입된 게 부동산의 호재다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주식시장의 호재다 이렇게 얘기하지.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최근에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집값이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부동산은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오르는 거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자꾸 누른다고 이쪽을. 그러면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에서 이 채권으로 해서 돈 번 걸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단 주식이 싸니까 그죠? 네, 주식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2중 3중으로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채권 금리가 자꾸 낮아지잖아요. 채권을 자꾸 사러 들어오면은 채권 금리가 낮아지겠죠. 왜? 채권을 발행했을 때 그걸 살려고 하는 수요가 많으면 채권 금리가 낮아져요. 낮아진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도 돈을 조달할 때 좀 편하겠죠. 그리고 회사죠. 회사에서도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잖아요. 그것도 좀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증시에 아주 큰 호재입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발표됐다고 해서 오늘 막 증시가 폭등하거나 그러진 않죠. 이건 이제 중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 11월에 시행하는 거니까 뭐 지금 당장은 소용이 없겠네요. 아니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경기 부양책 쏟아내고 있잖아요. 응? 우리나라도 그런 경기 부양책을 낸다니까요. 그에 맞춰서 우리 형편에 맞춰서 거기에다가 이제 글로벌 자금까지 유입된다. 그리고 이거보다 한 6개월 이상은 이걸 보고 이것만 가지고도 6개월 전에 돈이 또 빨리 들어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 이제 어떤 자금이냐에 따라서 뭐 3개월 전, 6개월 전, 뭐 1년 전도 있지만 돈이 미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주식시장 바닥 찍어놨는데 앞으로 많이 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방송 초반에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지금은 그 일반 개미들처럼 아유 주식 되겠냐 가겠냐 이러면서 신세한탄이라고 징징징 거리면서 휙 주식 던져놓고 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평소보다 더 열심히 그죠? 비용 아끼지 마시고 시간 아끼지 마시고 열정과 노력을 아끼시면 안 돼. 지금 오히려 더 열심히 하셔야 돼. 근데 대부분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나자빠져 있어요. 아우 주식 계좌 꼴도 보기 싫어요. 이러면서 그래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은 종목들 들고 있으면서 그게 올라올 때 수익이 나면 잘도 그게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 주겠다. 그죠? 그런 사람은 부자가 안 돼. 왜? 지금 열받아가지고 지금 투덜투덜거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싫다며. 근데 그 주식에 잘도 돈을 벌어주겠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했으면 본인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종목을 자기가 샀으면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고 그 종목을 다른 전문가한테 받았다? 그럼 그 전문가를 끝까지 믿어야지. 아니 믿음이 없어서 그 전문가랑 헤어졌고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싫으면 그 종목을 빨리 버려버리든가. 대한민국이 싫어요? 그럼 떠나든가. 떠나지도 않고 계속 징징거리는 거예요. 승질만 내고. 안 그렇습니까? 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종목을 전문가가 추천했는데 샀다? 그럼 전문가 끝까지 믿으세요. 아니면 빨리 버리든가. 맞잖아요. 본인이 사셨어요? 본인을 끝까지 믿으세요. 대한민국을 믿어서 한국 주식을 샀다? 끝까지 믿어야지. 왜 툴툴거리면서 징징거리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 성공도 안 돼, 성공도 못하고 부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또 그런다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너무 쉬운 얘기고 당연한 얘기 이거를 안 지키더라고요. 이것만 지켜도 돈 벌거든요. 몰라서 그래. 알고도 받아들이질 않고. 이거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어쨌든 여기 WGBI에 한국이 편입된 거는 정말 강력한 호재입니다. 주식 앞으로 진짜 많이 갈 겁니다. 그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얘기해 드렸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천천히 올라간다. 그래서 나중에 6개월, 1년 지나야 사람들이 그거를 피부로 체감을 하고 그때서야 들어온다. 근데 이미 종목들은 저점 대비 2배, 3배씩 올랐기 때문에 못 산다 그랬잖아요. 못 사요. 무서워서. 월요일날 얘기했죠. 그죠? 못 산다니까 무서워서. 그때 가서 종목 달라고요?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겁이 나서 오래 못 가지고 오더라고요. 들어오려면 빨리 들어오시고 지금 여기서 포기하시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겠지만 좀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 수익이 가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급등한 종목들 쭉 이제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특징주들 보여드리면서 이제 기법 강의도 좀 해드릴게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해야 수익이 지금 잘 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일단은 바이오주 올라가는 것부터 얘기해드릴게요. 지금 바이오주들이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요. 여기 보면은 유한양행 있죠? 자, 잠깐만. 네, 봅시다. 유한양행이 지금 들었다 놨다 열심히 하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평선이 지금 다 벌어지면서 아주 잘 가고 있는데 추가 상승이 더 나올 것 같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더 가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세력맘이니까. 근데 아무튼 연초에 한 저점이 올해 저점이 5만원대이긴 한데 한 6만원대에서 지금 15만원 16만원까지 왔죠. 그러면 2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연초 대비.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조금만 더 가면 3배잖아요. 그러면 20만원 뭐 돌파할 수도 있고 이게 더 올라가면 바이오 쪽이 많이 후끈해질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거래소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이 지금 12조 원인데 이게 20만원 뚫고 더 올라가주면 좋아요. 왜? 저는 여러분들한테 유한영행을 추천드린 적도 없고 저희 방에도 이거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이걸 얘기를 하느냐? 무언가가 앞에서 그러니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 월요일에 얘기했잖아요. 뭔가 딱 3배, 저점 대비 3, 4배 이상 올라오면요. 이 그동안 올라올 때 무서워서 못 샀던 개미들이 여기서 용기 낸다니까. 네, 용기를 내게 돼 있어요. 와, 더 간다고. 삼성전자 개미들 막 버리고 막 생 난리지기고 있죠. 지금은 막 던지고 이거 내가 왜 샀을까 막 난리지기고 있지만 나중에 한 10만원 넘고 올라오죠. 거기서 또다시 용기 낸다니까. 그때 사게 돼 있어. 네. 근데 지금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걸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크게 오른 거 없어요. 그래도 100만원 전후에서 오르고 있죠. 단기 급등 나왔으니까 약간 누르는 거죠. 저기 보시면 이제 코스닥에서 알테오젠 장중에 신고가 났다가 끝날 땐 보합 조만간 40만원 뚫을 기세죠. 근데 요거 말고 리가켄 바이오 여기 오늘 9% 급등했어요. 잘 가죠. 이평선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추가 급등이라고 하지 말고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조정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적당히 올라가다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확 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아주 빠르게 감아 올려요. 지금 이제 조짐이 보이는 게 대화제약, 뭐 비만 치료제 뭐 그런 이슈로 올라오긴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2주 전에 보시겠어요? 이게 어딜 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딜 봐가지고 이게 급등하게 생겼어요. 앞에 온통 저항만 있어 보이고 뭐 시가총액이 되게 시가총액이 지금 여기 대비 2배 올라와서 3,400억이니까 여기에 있을 때는 시가총액이 한 1,500억에서 한 1,700억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았다고. 근데 이게 어딜 봐서 이게 압고점을 제끼면서 갈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맘먹으니까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시원시원해요.
중소형 제약주들의 매력이 바로 이거거든요. 아주 시원하게 간다는 거. 뽑죠. 대화제약을 저도 추천한 적이 없고 그냥 여기 상한가 나온 이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이걸 왜 얘기할까요? 뭐가 보여줘야 된다니까. 네. 보여줘야 돼요. 자, 봐라. 이만큼 가지 않느냐. 딱 뭐가 딱 보여줘야 종목들이 대거 움직이기 시작하고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정말 저점 대비 3, 4배 이상 급등하면 그때 개미들이 현금 없다고 맨날 징징대던 그 개미들이 현금을 만들어서라도 들어옵니다. 네. 그 도박꾼들이 왜 도박에 미치면은 마누라 자식 새끼 다 팔아먹고 집 땅 문서 뭐 선산 다 팔아먹죠?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주식도 나중에 미치면요 현금을 만들어서 와요. 비유가 좀 강했는데 자기 맨날 갖고 있던 절대 안 판다고 했던 그 종목 있죠? 다 손절해서라도 와요. 보시라니까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맨날 돈 없다고 그러죠? 아, 그 종목 손절하세요. 파세요. 아, 절대 못 판대. 나중에는 다 손절해서 옵니다. 언제? 꼭지에서.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바닥에서 버리고 꼭지에서 사요.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전문가면서 한 번도 안 그런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 이거 얘기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차트 되게 잘 만들어놨다고. 회사도 괜찮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얘기를 했었겠죠. 지금 보시면 뭐예요? 박스권을 뚫고 살며시 올라옵니다. 살짝. 야, 조정을 한 12월 정도 받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네. 살짝 올라와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아셨죠? 네. 8월달하고 9월달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을 괴롭혔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많이 못 갔어요. 이 종목도 그랬잖아요. 만들어 놓기 하면 다 만들어 놨는데 8월달에 흔들면서 깨졌죠. 9월달에도 흔들었죠. 미국이 금리 인하 끝나고 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나오고 하니까 올라가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대형주들이 요즘에 다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가는 건데 지금 바이오주들이 지금 치고 나가요.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시간에서 HLB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거든요. 네,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시간에서 줄줄이 하한가를 가요. HLB 이노베이션, 뭐 파나진, HLB 제약, HLB 글로벌, HLB 생명과학, 바이오스템, 그냥 HLB 테라퓨틱스가 시간에서 하한가를 갔죠. 왜 갔냐? 이 중에 이게 대부분 바이오주들이 많잖아요. 시가총액도 좀 크고 특히 HLB 크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얘네들이 바이오주 올라가는 데에 찬불을 끼웠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일단은 내일 아침에 코스닥 지수에는 영향을 끼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종목 중에서 코스피 종목은 얘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코스닥이라고. 네.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얘네들이. 특히 보고. 그죠? 아침에 급락 출발하면 당연히 코스닥 지수가 하락 출발하겠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아침에 급락 출발해도 당황해하지 마셔라.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제 이 종목을 갖고 온 거고. 그럼 봤어요. 왜 시간에서 내가 하한가를 갔을까? 시간에서 하한가 가는 이유가 이거래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HLB 간암 신약 요게 그 FDA 심사에서 클래스 2로 분류가 됐답니다. 클래스 2. 이게 무슨 뜻이냐? 뭐 거부되거나 취소된 게 아니고 심사 중인데, 그죠? 지금 여기 간암 치료 신약 리보세나닙 승인 여부를 6개월 내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1으로 분류되면은 2개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고,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 6개월 내에 허가가 결정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네. 이 기사가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본다면
업계에서는 HLB가 임상 데이터를 추가해서 제출한 만큼 클래스 2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대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랑 큰 차이가 없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하한가를 가긴 했는데 뭐 이게 끝난 거는 이게 뭐 영원히 끝난 건 리버스 애나닙이 이게 뭐 탈락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내일 아침에는 좀 푸닥거리를 하겠죠, 그죠? 네. 근데 뭐 하한가 내일 장중에 하한가를 가거나 그럴 가능성 좀 낮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걸 얘기해 드린 이유는 HLB 이쪽에 뭐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침에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크게 끼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네.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1월 5일이니까 뭐 대충 25일 이 정도 남았는데, 그 보세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 막 조심하라고 일을 많이 해드렸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계속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트럼프가 2%포인트 차로 해리스를 추격하고 있대요. 승부처 러스트벨트 세부 대선은 초박빙이래요. 자, 이 기사 제목을 보면은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 트럼프가 근데 추격을 하고 있다. 즉 현재 1등은 누구다? 해리스다. 그 소리잖아요. 어디에요? 동아일보. 나 이 언론사 되게 싫어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중앙일보도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나마 동아일보보다 나은 것 같긴 한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트럼프 러스트벨트 격차 줄여. 해리스는 오바마식 허리케인 올인 전략을 펼치고 있대요. 왠지 느낌이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죠? 그래요. 여기 띄고 있는 사람은 저기 일론 머스크. 네. 살을 많이 뺀 것 같네. 네. 한때 살 좀 많이 쪘었는데, 그죠? 자, 10억 달러 초고속으로 모은 해리스. 러스트 벨트에서는 트럼프의 우세.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러스트 벨트에서는 뭐 누가 뭐 우세니 왔다 갔다 하죠, 말이. 그죠? 네. 자, 보시면 전례 없는 기록을 달성한 해리스. 3개월 만에 기부금 10억 달러 돌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지율은 경합주에서 트럼프에 밀려. 뭐 이러고 있어. 어째 뭐 해리스가 이기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자, 여기 보세요. 좀 전에 이제 해리스가 우세한 것처럼 이제 다루는 이제 언론 기사들 많이 보여드렸죠. 여기서 뭘 보시면 되냐면, 해리스가 이기고 있대. 그러면 여기에서 해리스 관련주를 보시면 되잖아요. 자, 우리바이오예요. 9월 달에, 제가 보기에는 세력이 이거 팔고 나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뒤에서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안 좋아해요. 뒷국면에서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안 좋아한다고. 세력들이 팔고 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여기 신용을 보세요. 그러니까 언론 뉴스를 보면은 막 대단하지, 막 해리스가 될 것 같고 해리스가 계속 이기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 자꾸 저런 식으로만 보도를 하니까, 이게 잘 보세요. 주가가 떨어지는데 신용 늘어나는 거 보세요. 우리바이오는 뭐죠? 해리스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인 마리화나에서도 대장주인 우리바이오. 올라갈 때는 신용이 오히려 줄었죠. 근데 어디서 늘어요? 여기서. 그리고 그 신용이 줄질 않았어요. 줄지 않았는데 여기서 상한가 한 방 나오고 정보점 돌파를 못했죠. 그리고 계속 끌려 내려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더 늘어요. 최근에 조금 줄긴 했는데 신용이 여전히 많아요.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를 보세요. 아니, 여기도 급등했었어요. 추석 전에. 근데
신용이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이게 한 2,600원 정도에서 지금 1,800원대니까 한 700원에서 800원 빠진 거잖아요. 주가가 그러면 얼마예요? 한 30% 가까이 떨어진 거거든요. 대충. 그죠? 근데 신용 늘어난 거 보세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늘었죠. 근데 올라갈 때도 여기 다시 떨어지면 또 늘어요 이게. 여러분들 8월달하고 9월달에 전체 주식시장에서 신용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여기는 비정상적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화일약품 신용이 여기 주가가 이렇게 고점 찍고 떨어지는데 신용이 이만큼 늘었죠. 근데 그 신용이 줄지를 않아요. 뭐 포기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신용이 왜 안 줄어들까? 아니 여러분들이 화일약품하고 오성첨단소재, 우리바이오 신용 쓰신 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용 왜 썼겠어요? 나 우리나라 사람들 트럼프 되게 싫어한다니까. 언론이 그렇게 세뇌를 시켜놨어요. 뭐 트럼프 지지하건 지지 안 하건 간에 트럼프를 싫어하게 만들어놨다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하잖아. 근데 이제 해리스가 맨날 대통령 될 것 같다고 7월 중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니 여러분 같으면 여기다 신용은 안 쓰겠어요? 확실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보니까 해리스가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 들고 있는 거라. 근데 아까 뉴스 보니까 어때요? 예, 계속 해리스가 이기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미국에서 이제 좌측 성향이라고 알려져 있는 좌측, 우측이 아니라 좌측 성향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폴리마켓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끔씩 보여드렸죠. 여기 보면 이제 올해 대통령에 누가 될 것 같냐. 여기를 보면은 트럼프 54, 해리스 44예요. 이제 10% 차이 나네. 제가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 보여드리려고 캡처했을 때는 53, 47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꾸 빠지잖아. 친절하게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우린 차트를 좋아하니까. 그죠? 주식하다 보면 참 차트를 많이 보게 되죠. 이게 최근 한 달간의 추세거든요. 한 달간에. 트럼프가 빨간색인데 트럼프가 여기 보시면 9월 그죠? 9월 한 20일쯤에 저점을 찍고 쭉 오르는데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오릅니다. 근데 해리스는 추락하고 있죠. 격차가 10% 이상 벌어졌는데 여기 보수 쪽이 아니에요. 여기는 좌측이에요. 좌측 성향이라고. 네? 여기서도 이런데 우리나라 언론이 참 잘못됐죠. 제가 해리스 트럼프 해리스 관련주 처음에 얘기할 때 2달 전부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언론 참고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큰일 난다고. 제가 뭐 열변을 토했잖아요. 제가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으로 보지 마셔라. 나 그런 거 안 한다 요즘에. 근데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 언론은 해리스가 될 것처럼 얘기할 거라고.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벌어졌다니 더 벌어진다니까요 지금. 네. 그럼 저기 우리바이오하고 저기 오성첨단 소재 저 들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할 거야. 낙태 관련주 있죠. 그쪽은 그나마 올라간 게 없어서 그쪽은 그나마 괜찮아. 그리고 그쪽은 결국엔 바이오기 때문에 현대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다른 걸로 가요 걔네들은. 그쪽은 걱정 안 해도 돼. 상대적으로 별로 간 것도 없고. 바이오주도 저렇게 잘 가는데 거기 그냥 묻혀서 가면 돼요 그냥. 근데 문제는 누가 이쪽이라고 지금. 그래서 계속 강조를 했던 게 뭐예요? 수익이 좀 나면 제발 좀 파시라고. 요즘에 가장 좋은 매매 기법이 뭔지 아세요? 그거 얘기해 드린다 그랬죠? 되게 쉬워요. 10에서 20% 정도 수익 나시면요, 본인 성향이 단기건 수익이건 중장기건 파세요. 제발 좀 파세요. 왜? 그 정도 올라가다 떨어져요 그냥. 아시겠어요? 뭐 매매 기법 무슨 뭐 타점 잡는 거 다 필요 없고요. 본인 매수가 대비 10에서 20% 정도 수익 나면은 그냥 파시라고 그냥. 뭐 대단한 현란한 매매 기법을 가르쳐 드릴까 하다가 시간도 없어서 그냥 짧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되게 성의 없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팔면 돼. 오늘도 우리 뭘 뭐 팔았어요.
뭘 팔았거든요. 수익이 오늘 한 15%에서 많게는 20%까지 났어요. 대충 이렇게 얼렁뚱땅 얘기해야지 이게 뭔지 모르실 거 아니야. 그 종목이 뭔지 얘기 안 하려고. 왜 다 안 팔았거든. 또 살 수 있어요. 응? 오늘 급등했거든요. 팔았. 뭔지 얘기 안 하려고. 요즘에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은 수익 나요. 종목주 일주일에 두세 개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 수익 난다니까 계속. 바닥에 사가지고 수익도 내고 그래요. 지금 저희 방에서 그렇게 10에서 20% 정도 수익 나면 바로 잘라버려요. 어쩔 때는 보고 있다가 이거 시간 끌겠다 싶으면 10% 이하에서도 수익 내고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저희는 단타방이 아니에요. 근데 스윙이 기본인데 스윙을 기본으로 하면서 단기 매매도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요. 왜?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회원들 빨리빨리 수익 내서 돈 돌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회원들한테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라고요. 오늘 예를 들어서 T플렉스라는 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뭐예요? 히토류잖아. 이게 어제까지는 조용히 했는데 오늘 기사 나오니까 대부분 급등하더라고요. 오늘 1등이 이거였어요. T플렉스. 히토류 내에서 1등이 T플렉스였다고. 왜 올라왔을까요? 낙폭과대가 제일 심하니까. 아까 신용 얘기해드렸죠. 신용. 이거 보세요. 여기 신용 보시면은 눈물 납니다. 아까 그 오성첨단 소재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아까 오성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보세요. 평상시에 신용이 없다가 해리스가 될 것 같다고 막 언론 보도 쏟아지니까 신용이 엄청나게 늘었죠. 네? 작년에는 신용이 한 2, 3%? 근데 올해는 한 10% 가까이 갔었어요. 10%까지 갔었어요. 최근에. 미친 거지 뭐 이거는. 근데 오늘 저기 히토류 중에서 급등한 T플렉스 기사 한 줄 나오니까 바로 급등하대요. 오늘 20% 가까이 급등했었고 아주 제법 거래량도 많이 나왔죠. 신용 줄어든 거 보세요. 재작년에 히토류 관련주로 급등했었거든요. 이때 신용이 15%였어요. 신용 잔고가. 지금은 1%요. 신용 15%짜리가 3년 조정을 못 견디고 지금 신용 줄어드는 거 보세요. 응? 이런다니까. 여기서 급등 나와요. 여기서. 오늘 히토류 관련주에서 2등 유니언 머티리얼 신용 줄어드는 거 보세요. 그냥 여기서 신용이 한 9% 10% 지금 1% 그것도 1.1% 신용이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났어요. 그 이런 데서 급등 나오잖아. 이런 데서 근데 사실 수 있겠어요? 응? 동국 RNS 옛날에 잘 나갈 때 신용 여기 8% 지금 신용 3% 확 줄었죠? 이런 데서 급등 나오잖아. 히토리 그런다는 거예요. 바이오주들이 지금 신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잘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우리바이오, 오성첨단소재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그걸 다 믿으시면 안 돼.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더 있지만 시간상 요거 얘기하고 갈게요. 태양금속 대통령하고 한동훈 씨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둘 사이가 멀어지고 안 좋아지고 싸울 것 같다, 싸우기 시작한다, 싸운다 그러면은 한동훈 관련주들 관심 가지셔야 돼. 제가 낮에도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지만 요즘에 한동훈 관련주 추천하잖아요. 얘기하면 요거도 먹어요. 아직도 한동훈 테마주 하냐고. 그게 매수 사인인 거예요. 그게 매수 맥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느 특정 종목을 얘기하거나 추천하잖아요. 거기서 대답이 돌아오는데 그게 쌍욕이다. 너나 해라. 미쳤구나. 이런 얘기 들어오면 그게 바닥인 거예요. 요즘에 태양금속 같은 거 추천하면 이거다 먹을걸? 네. 아직도 한동훈 테마주 하냐고? 김동연 테마주를 해야지? 이러면서 이재명 씨 사법 리스크 때문에 김동연주를 해야지. 그런 대답이 돌아온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트럼프 관련주들 신용 물량 한번 분석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가 막힐 겁니다. 해리스 거하고 뭔가 다르다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결론은 뭐냐면
수익이 나시거든. 10에서 15%, 20% 정도 오면은 좀 파세요. 안 그러면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나중에 이제 30%, 50% 수익이 많이 난다. 그때는 제가 또 알려드리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더 갈까봐 들고 있다가는 바로 내려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얘기를 더 못하니까 내일 또 얘기해드릴게요.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얘기 또 해드릴게요. 내일 또 이어서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해리스 관련주 조심하셔야 되고, 트럼프 관련주들은 공고사만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신용 물량 얘기해드렸고, 내일 아침에 HLB 시간에 오늘 아침에 급락했기 때문에 아침에 코스닥 쪽에 영향 줄 테니까 그거 알고서 대응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WBGI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된 거는 정말 핵폭탄급 호재입니다. 그게 부동산의 호재가 아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호재라고요. 이 말은 믿으셔야 돼요. 그냥 무시하시고 내년에 뭐 되겠지. 아니요. 무시하는 것만큼 가난해지실 거예요. 또 저주를 퍼부느냐 이러실 수 있는데 저주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게 팩트예요. 무시하시죠. 그 얘기. 가난해지신다고. 왜 가난해져요? 행동하지 않았잖아.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잖아. 핵폭탄급이라니까 저게. 아유, 모르는 거라. 채권이 뭔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저거 핵폭탄입니다. 그 정도로 큰 호재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잠들어 있어서 모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믿는 분들은 돈 많이 버실 겁니다. 채권을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식시장 걱정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거만큼 수익이 곱절로 늘어나실 테니까.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이제 오늘 못한 얘기를 더 이어서 해드릴게요. 그 매매 기법 얘기도 더 해보고 내일은. 오늘 여기 지금 김 실장님 방송하고 계시는데 잠깐만요. 뭐 하시지 오늘? 오늘 저기 급등한 테마주도 싹 정리해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은 비만 치료제, 히토류, 그 다음에 항공주들이 급등했거든요. 요즘에 또 경영권 분쟁이 또 이슈죠. 항공주까지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경영권 분쟁 이슈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도 바이오 쪽이니까. 그쵸? 네네. 그리고 참고로 히토류 관련주가 오늘 급등했는데 왜 급등했겠어요? 히토류는요, 해리스 관련주가 아니에요. 트럼프 관련주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이거. 흐름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